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클로스워크 사용 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유료 버전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클로스워크 무료 버전은 어댑티브 그리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각형 형태만 우리가 컨트롤 가능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이 아닌 형태, 뭐 원형이든 별 모양이든 뭐 상관이 없겠죠. 일단 사각형이 아닌 형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댑티브 그리드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무료 버전은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쪽에 원형 테이블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테이블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역시 원형의 천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얘는 속성을 지금 천으로 제가 다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가 되어 있고요. 아직 그리드는 생성을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만약에 코드 그리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뜨죠. 그래서 어댑티브 그리드를 써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무료 버전에서는 쓸 수 없다고 뜹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은 기본적인 형태로는 쪼개주겠지만은 첫 모양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해보죠. 자, 이렇게 밖에 작업이 안 되겠죠. 자, 다시 리셋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수작업으로 그리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라인 툴로 작업한다면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겠죠. 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있는 샌드박스를 쓰는 겁니다. 자, 샌드박스에 있는 프람 스크래치,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 그리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탑으로 보시고, 그리고 패러럴 프로젝션 하시고요. 자, 프람 스크래치 선택하시고, 그리드 간격을 한 20mm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자,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 드레이프 하면 되겠죠. 자, 선택하시고 드레이프 기능으로 찍어 줍니다. 60%, 80, 70%, 80%. 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지워 주시고, 자,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선이 다 보이니까 보기 싫죠. 얘는 숨김 처리를 하죠. 자, 선택하시고 엔티티 인포. 자, 여기는 소품 코플라나, 자, 얘를 클릭해서 없애줍니다. 자, 얘를 없애줬다고 해서 지워진 건 아니죠. 히든 지오메트를 보면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작업을 해보죠. 자, 아주 작업이 잘 됐습니다. 자, 하는 김에 매핑 작업도 해보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매핑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댑티브 그리드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천의 두께를 주는 거죠. 자, 무료 버전에서는 시크니스 제너레이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두께를 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하나 그렸죠.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천으로 속성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푸시풀로 두께를 한번 줘보죠. 한 10mm 정도. 이렇게 두께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우리가 그리드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1000개. 안 되죠. 자, 이미 두께를 준 상태에서는 그리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께를 주기 전에 그리드를 만들고 두께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해보죠. 자, 두께를 주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그리드 작업을 하죠. 자, 1000개. 지금 잘 들어갔죠. 그리고 히든 지오메트리 보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께를 줘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푸시블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면을 쪼개서 그리드로 메쉬로 만들었죠. 자, 메쉬로 만들면서 공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푸시블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조인트 푸시블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는 조인트 푸시블. 자, 컨트롤 키 되어 있죠. 그리고 한 10mm 정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10mm만큼 두께를 가지는 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드는 그대로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중력 때문에 뚝 떨어지죠. 그래서 중력 부분을 제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시뮬레이션. 자, 이제 가만히 있죠. 자, 여기에서 클로스 부분에 자, 모양 유지 옵션이 있죠. 이 부분을 꺼줍니다. 그러면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살살 부풀어 오릅니다. 자, 그리고 밴드 부분 강성을 최대한 높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튀어 오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유료 기능에서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스톱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각져 있죠. 자, 이게 유료 버전 같으면은 सब디비전 기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여기 있는 리파인 기능을 써보죠. 리파인은 많이 주지 마시고 한 1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시뮬레이션. 자, 이 정도 하고 되었다 싶으면 스톱. 자, 이제 옆부분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매핑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유료 기능에 subdivision 기능과 라플레이스 스무딩 기능이 있었죠. 자, subdivis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의 subdivision 툴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걸 적용해도 될 겁니다. 자, 만약 그런 툴이 없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어댑티브 리메싱 이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밴드 이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스무딩 기능은 자, 그것도 결국은 여기는 셀프 클라이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도 역시 어댑티브 리미싱이나 밴드 기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핀을 움직이는 무버블 핀 기능이죠.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그 기능을 대체할 만한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체할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자, 스트링 스케일이 있죠. 이걸 이용하면은 약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흉내 내는 것과 실제 기능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자,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그냥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천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스트링 스케일 적용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스케일 값이 디폴트 값 1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자, 중력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죠. 자, 다시 리셋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값을 좀 조절하죠. 한 0.3 정도 줄까요? 자, 이 정도 하시고 다시 한번 더 플레이. 자, 당겨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만약에 여기 고정하는 핀이 없다면은 이 줄을 잡고 직접 당길 수도 있겠죠.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줄이 좀 길기는 한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좀 조절하죠. 한 0.9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자, 이때 이 줄을 잡고 당겨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지금 좀 덜 당겨졌는데 살살살 당기면은 당겨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풀어주면은 알아서 지가 중력 때문에 내려앉겠죠. 자, 적당한 시기에 스톱 해주시고요. 자, 이 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 선택하시고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자, 그럼 이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스트링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핀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긴 했는데 실제 핀을 움직이는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 subdivision 루비를 이용해서 subdivision 적용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 부분의 길이가 1050mm죠. 자, 1000mm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 크기에 그리드를 한 1000개 정도 만들어 줬죠.
자, 그런데 그리드를 많이 넣게 되면은 외부 sub디비전 실행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를 조금 적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개 정도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히든 지오메트리 보면은 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할 텐데 셀프 클라이더 체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 작업이 뭐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시간을 좀 주면서 살짝 조정을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다 됐다 싶으면은 스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적용전으로 돌아가서 매트리얼까지 같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매트리얼은 이걸로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적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클로스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이그노를 해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는 클로스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얘는 잠시 숨겨 주시고요. 이 부분에 이제 습디를 실행을 해서 제가 적용을 할 텐데, 자, 습디를 저는 이제 습디를 썼죠. 유료 버전을 썼는데, 자, 오늘 쓸 거는 그건 아니고요. 다른 걸 한번 써보죠. 자, 전에 잠시 소개해드린 아티산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티산 아마 초창기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좀 부족하긴 한데 뭐 그래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얘도 적용을 하려면은 그룹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 놓고 메시로 쪼개기 전에 그룹을 잡아서 작업을 하죠. 근데 지금은 도형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룹에서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룹을 풀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룹은 풀어주시고요. 풀었죠. 자, 전체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아이콘. 자, 옵션이 나오는데 열어보면은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훨씬 부드럽게 되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 2단계 정도 적용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카피 매트리얼 되어 있는데 열어보면은 ON이 있고 OFF가 있죠. 우리는 지금 매핑을 한 상태죠. 그래서 ON으로 작업을 해야 이 매트리얼이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매트리얼 없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은 한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OK. 자, 아래쪽에 퍼센트 올라가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제가 편집할 때 요 부분 자르고 완료됐을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훨씬 부드럽게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메시가 다 표시가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엔티티 보시면서 자, 이 부분을 켜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조절하죠. 올려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되면서 매핑도 다 유지가 되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까지 불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서 sub디비전을 실행을 했는데 클로스웍 자체에 있는 sub디비전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이죠. 사실은 문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사용한 이 툴은 아티산이라고 아시죠? 자, 아티산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티산도 뭐 제가 사용하는 섭디처럼 섭디비전을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티산이 유료화가 되었는데 얘는 초창기 버전이라서 그런지 뭐 유료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를 다운로드 받은 게 아주 예전인데 그때 설치 파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설치 파일을 찾는 대로 우리 카페 아시죠? 자,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페 주소는 제가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툴이 아니라서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쓴다고 해봤자 첫 번째는 아이콘 그리고 이 칼 부분 자, 요 정도만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서 사용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마 보시면은 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로스웍 무료 버전으로 유료 버전 비슷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영상이 여러분들 스케치업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